자, 페이지요. 페이지 325페이지. 원래는 323페이지가 공동저당이죠. 기본서 325페이지가 근저당이죠. 뭐를 먼저 해야 되냐? 근저당을 먼저 해야 돼요. 공동저당은 나중에. 왜냐하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저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요. 다시 공동저당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근저당이란 뭐냐? 공동저당 뭐죠? 저당권은 뭐죠? 여기 봐. 저당권은요. 1억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이 소멸한다. 부종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은 뭐냐? 360조. 360조는 뭐라고 했죠?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 뭐를 한다? 원금, 이자, 위약금, 뭐를 해?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몇 년 보이다? 1년 보이다. 여기는 저당권, 뭐가 있어?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지원 부탁인데요. 좀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뭐냐? 두 가지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것은 법조문에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근저당을 봐. 근저당. 근저당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갑이요. 을한테 가서 자기 집 5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을이 1억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당을 잡아야 돼. 확정 채권이니까. 그러면 또 만약에 갑이요. 또 돈이 필요하죠. 은행 그럼 또 가. 그럼 을이요. 또 그러면 1억 빌려주면서 또 저당권 등기 또 해야 돼. 그럼 저당권이 몇 개가 돼? 2개. 아직도 또 1억 빌려주니까 또 하면 또 1억. 그럼 저당권이 건물 하나인데 저당권이 3개고 그러면 갑도 저당권 자꾸 설정하니까 손해고 을도 힘들죠. 영 다른 일 해야 되고 사무실 쉬어야 되는데요. 계속 가가지고 현장 가서 어떻게 된 거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집을 저당 잡고 돈 1억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1억 빌려달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 그러지 말고 근저당을 잡자 이렇게 얘기해. 근저당을 등기하고 근저당권이라고 반드시 등기해야 돼. 알죠? 반드시. 여기다가 채권 최고의 3억. 당신은 지금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채권 최고액.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불확정 채권이다. 뭐라 한다? 등기를 해.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은 불확정이에요. 차이가 뭐죠? 여기는 채권 뭐죠? 그 저당권은 뭐예요? 확정이죠. 이게 차이가 있죠 지금. 내가 지금 보라 이 말이죠. 여기는 지금 불확정 차이가 있고 여기는 저당이 아니고 뭐다? 근저당권이고 채권 최고죠. 최고. 피담보 채권이 아니고.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 3억. 최저 얼마까지? 최저 얼마에서? 최저 0원에서 최고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은 지금 얼마다? 1억을 빌려줬다니까 언제든지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소비대차 약정서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사인만 하면 3억까지는 돈을 언제든지 빌려준다. 그리고 너가 또 돈 벌면 갚으면 되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저당권은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죠. 그럼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거든요. 확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근저당권은 언제부터 시작해? 0.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더라도 0.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저당권은 뭐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만이 보호되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보호돼. 등기가 없어도. 그래서 우리 근저당권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산입된 것으로 본다. 뭐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여기는 지연이자를 몇 년 분이다? 1년이죠. 1년인데 여기는 모두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보장이 돼. 모두. 이게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걸 지금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 알죠? 여기는요. 그런데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없어. 이게 또 차이가 있어. 근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 차이가 뭐다? 1년 하나지 않는다. 근저당권 실행비용 없다. 이게 시험이 잘 나와. 그 다음에 이자는 반드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 반드시 등기를 한다. 근저당권이라는 거 반드시 등기를 한다. 물론 채무자도 등기하긴 하죠. 이게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여기는 불확정이냐, 불확정.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왜요? 1억에 0에서 3억까지 빌려주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불확정인 것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확정을 해야죠. 확정.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 확정을 해야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갚죠. 막 이런 의리요, 근장인데 의리 갑한테요. 야, 너 돈 갚아 그래? 갑이 얼마인데?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오늘까지 빌려간 돈이 얼마니까 그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근저당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 있죠.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저당이라고 하죠. 여기는 불확정이니까 뭐라고 그래? 근저당이라고 하죠.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다시 지금 확정을 다시 했죠. 다시 확정을 하니까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돼.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 비용이란 말은 있어도 뭐는 없다? 근저당권 실행 비용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근저당권인 상태로는 경매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확정을 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중요하다. 확정을 시키는 방법. 아니, 두 가지만 중요해. 이건 뭐냐? 결산기. 결산기가 도래하다. 이건 너무나, 이건 시험으로 정답으로 절대 안 하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확정되죠. 아, 여기 또 하나 빠졌네요. 우리가요, 반드시 존속기간은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돼.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X.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요? 경매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이 돼. 경매 청구 당시. 그런데 이 경매를 나중에 취하했어. 경매를 취하했어. 한 번 확정이 되면 다시는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 번 취하해도 필요 없어. 이미 확정이 됐어.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그러면 매각대금 뭐 할 때 완납시 확정이 된다. 매각대금 완납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봐봐. 여기 지금 보면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죠. 여기가 뭐냐? 이게 근저당이죠. 근저당. 여기가 저당권이죠. 여기는 전세권이죠. 여기는 또 근저당권이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매가 되면 일단 누가 말소 기준 권리죠? 누가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라고 그랬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여기 근저당권이 있네. 여기 저당권이 있네. 여기 근저당권이 있네. 이 중에서 제일 위가 어디예요? 그래서 이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알겠죠? 전부 다 소멸하죠? 그럼 봐봐 이제. 그러면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은 자기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청구할 때 확정이 돼. 그래서 채권 3억인데 당신한테 빌려준 거 확정을 딱 하니까 1억 8,500이다. 이렇게 딱 2월 1일 확정했다. 2월 1일 경매를 했어. 그럼 이때 확정이 딱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 이 사람들이 경매를 청구했을 때 이 말이죠. 만약 여기 근저당권자가 있죠. 이 근저당권자도 호순이잖아요. 이거보다 선순이고 호순이죠.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이 사람 것은 언제 확정되냐? 경매 청구할 때 확정이 돼. 알겠죠? 그런데 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냐? 경매 청구할 때가 아니고 경매가 돼가지고 A가 경락을 받죠? 경락을 받아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이 사람 것은 확정이 돼. 이 사람 것은.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면 자기는 경매 청구할 때. 알겠죠?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짧게 쓰면 뭐 귀찮으니까 A가 1번 근저당권자, B가 2번 근저당권자다. 그럼 어떻게 돼? 2번이 경매를 청구했다. 경매 청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피담보채권 확정이 돼? 경매 청구 당시에 확정돼. 자기가 경매 청구했으니까. A번은 언제 확정이 돼? 선순위.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 이 말이니까 이 말이.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시 또 설명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여기 보면,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됐어. 그럼 봐봐. 그래서 얼마나 확정되냐? 2월 1일 날 확정이 됐는데 1억 8,500으로 확정됐다, 이 말이죠. 그럼 2월 1일 날 1억 8,500을 갚아야지. 오늘 확정됐으니까 갚아야죠. 근데 이 인간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갚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또 몇 개월 있다 연체됐어? 3개월. 이걸 뭐냐? 3개월의 지연이자, 지연이자. 다른 말로 손해배상이죠. 3개월의 이자도 여기에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 포함돼야죠. 1억 8,500에다가 3개월 이자 300만 원이다. 1억 8,800을 갚아야죠. 얼마의 범위 안에서?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확정된 채권의 지연이자는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이 사람이 쭉 있다가 갑자기 8월 1일 날 다 끝나고 나서 8월 1일 날 갑자기 갑이요 을한테 또 돈 빌려달라요. 갑이 을한테. 아,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새로운 법률 관계. 새로운 법률 관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다시 소비대차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1억을 또 빌렸다. 1억. 아, 이것은 원래 빌렸던 3억이 아니잖아요. 같은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별개. 그래서 새로운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은 이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두 번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야. 작년과 재작년에. 연속 이 3번과 4번 이렇게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알겠죠? 확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고, 새로운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상이 좀 어려워.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 최고액 얼마다? 여기 3억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을이 근저당권 이렇게. 뭐 한다? 등기 이렇게. 됐죠? 근저당권 등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등기를 실제,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실제 채무액이 얼마냐? 실제 채무액이 4억이에요. 4억. 등기는 3억인데. 그러면,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 돼? 얼마를 변제해야 돼? 여기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하고, 얼마를 변제해야 돼? 채무자 얼마? 채무자는 전부로 갚아야 돼, 4억. 이걸 얼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 물상보증인이 뭐 중요하지 않지만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이 있다. 연대란 말은 뭐야? 채무자가 똑같단 말이야. 연대보증 채무자가 똑같다. 얼마다? 4억이죠. 4억. 이건 안 봐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봐야 돼.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장이죠? 이 근장권에서 이게 경매. 매각대금이 5억이 났어. 5억. 이 5억 중에서 을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가? 배당받을 수 있는가? 얼마를 배당받아? 얼마? 5억이죠? 실제가 받을 수 있는 4억. 등기는 3억. 얼마를 배당받아? 얼마? 3억을 배당받는다. 3억. 그래서 채권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변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 말이죠. 이 두 개. 시험 나오면 가장 간단하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권 일부가 변제됐다. 일부가 양도나 일부가 변제돼도 근저당권은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왜? 우리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지금 현재 오늘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오늘은 앞으로도 2억 5천을 빌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내 친구가 2,500만 원을 갚아줬어. 그럼 오늘을 기준하면 반절을 갚아준 거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더 빌려서 2억 5천이 됐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은 2분의 1을 갚아준 것이 아니고 얼마를 갚았어? 10분의 1을 갚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근저당권이에요.
세상 쉬운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는 가끔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올 때, 그런데 확정되기 전이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부를 변제나 양도해도 근저작권이 이전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냐? 공동저당을 한번 봐. 공동저당. 됐죠? 공동저당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사법시험을 치러 가도 되지만 그래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양을 강구로 많이 한 거 그건 아니고, 여러분요, 많은 양, 어느 정도 풍성하게 양을 듣고 나서 요약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요약 강의를 듣고 요약 강의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시간별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공법 선생님 그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있죠? 그렇게 강의하듯이 그냥 짧게요. 짧게 하면 채권 같은 것은 뭐 1시간도 안 걸릴 것이에요. 알겠죠? 1시간 안에 채권이 모든 거 다 끝나게끔 할 거예요. 물권 같은 건 약간 시간이 걸려요. 물권은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알겠죠?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게 한 15강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3시간 정도로 줄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법을 공부를 쭉 펼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요약해가지고 체계를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체계를 잡는 거. 뭐가 있고. 이거 체계를 잡으려면 그건 강의를 짧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긴 시간을 들어가도 체계가 안 잡히거든요.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요.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그럼 공동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저당 봐봐. 여기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그렇죠? 우리 갑한테요. 3천만 원을 빌려줘요.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땅은 맞아 100번지에 있는 땅인데요.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인데 100번지에 있는 땅인데요. 경미하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갑의 100에 200-1번지에 있는 땅인데요. 갑의 땅이야. 둘 다 갑의 거예요. 이건 경미해도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우리 은행이잖아요. 3천만 원 땅에다가 3천만 원 빌려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올망졸망한 것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 동일한 채권이라고 그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을 잡아. 그럼 저당권은 뭐다? 1부동산, 1등기죠? 1물, 1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은 하나이지만 저당권은 지금 몇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뭐라나? 오늘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한 개,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당권 몇 개다? 수개다. 이 말이죠. 수개. 왜? 1부동산 1등기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을 잡는 거예요. 공동저당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빌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죠.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 어떻게 돼 있어? 1번 여기요. 1번 여기 의리한 사람이 여기 3천 이렇게. 3천 빌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 등기부가 있겠죠? 여기 1번 그래서 3천 이렇게요. 그래서 3천. 그다음에 여기 2번이요. 병이요 1200. 여기요 2번이요 정이요 800. 이렇게 지금 등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기준으로 해서 이 등기부는 울구잖아요. 울구. 100번지의 일구죠. 200-1번지의 울구잖아요. 무슨 알겠죠 지금? 그럼 울구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얼마를 빌렸죠? 3천을 빌렸죠? 공동저당에서 여기도 우리 3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갑은 을한테 이 100번지 토지를 저당 잡고 3천에다가 1200, 4200을 빌렸고, B라는 토지를 담보로 잡고 3천에다 800, 3800에 빌린 거예요. 모두 해서 8천만 원을 빌릴 꼴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다가 100번지와 공동담보 이렇게. 공동담보 그래서 100번지 이렇게 꼭 써야 돼. 여기다가. 공동담보. 여기다도 공동담보 그래가지고 뭐라고 쓴다? 200-1번지 이렇게 꼭 써야 돼. 아, 그러면 내가 100번지 지금 등기부를 보고 있죠? 등기를 봤더니 3천만 원인데 100번지, 200-1번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잡아서 3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꼭 들어가야지만이 얼마를 빌린 꼴이다? 3천. 알겠죠? 그리고 갑의 100번지 토지는 1200. 그 다음에 여기 200-1번지 토지는 800을 더 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공동저당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인상 너무 쓰지 말고 봐봐. 여기 지금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있는 건물 있죠? 단독주택. 단독주택 알죠? 단독주택하고 토지하고 건물은 번지수가 같아요? 틀려요? 아,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지금은 도로명 쓰지 마. 옛날에 집원을 썼잖아요. 집원. 집원이 뭐예요? 땅 번호가 번지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100-1번지가 100-1번 땅 번지수잖아요. 이게 여러분 건물의 번지수 아니에요. 100-1번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죠.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만 절대로 그렇게 안 잡어. 이런 혹시 단독주택 사시는 분 오늘 가가지고 뭐죠? 등기부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면 꼭 한번 떼봐. 뭐라고 돼 있냐? 동소동번지. 여기 건물에 뭐냐?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 1억. 저당을 잡고 동소동번지. 이렇게 동번지. 토지. 이렇게 토지. 동소 같은 장소 같은 번지 토지다 또 저당 잡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 하나? 토지 등기부 저당을 잡고 동소동번지 건물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뭐로 잡았다? 공동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단독주택에다 돈 빌리면 꼭 이렇게 돼 있다고. 만약에 건물에만 저당 잡거나 토지에만 저당 잡았다? 그건 은행원이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는 절대로 안 잡아. 왜?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만 경매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사겠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잡어. 그걸 동소, 같은 장소, 동번지, 같은 번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은 도리방을 쓰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번을 쓰는 게 우리나라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도리명 주소를 쓰면 골치 아프죠. 도리명 주소 쓰면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거야? 도리명 주소를 쓰면. 알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요, 여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갑은 을한테요. 갑하고 여기 100번지하고 200-1번지를 공동으로 잡고 3천을 빌렸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번지만 저당 잡고 1200. 200-1번지만 저당 잡고 800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시배당인 것은 등기가 경매가 같이 돼가지고 이때는 반드시 후순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안분액을 정해. 안분액. 알겠죠? 우리 안분한단 말 아까 어디서 했죠? 하고 저당권 할 때 가압류 있을 때 가압류 이하의 것하고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한다. 그걸 안분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여기 보면 먼저 이 사람은 이 을은 돈을 어떻게 받아가냐? 3천만 원. 자기 멋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100번지 땅하고 200-1번지 토지에서 어떻게 받아가냐?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돈이 얼마죠? 돈 빌려준 돈 얼마야? 3천 아니요, 3천. 을이 받을 돈 3천. 3천.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알겠죠? 그런데 계산 안 되면 포기해도 돼. 여기요, A, 뭐죠? 저기 100번지가 얼마죠? 3천. 3천 100번지. 알겠죠? 플러스 200-1번지 얼마예요? 2천. 200-1번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00번지 하고 있죠? 100번지가 얼마죠? 3천. 3,100번지. 알겠죠? 그럼 이거 얼마냐? 1,80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5천. 그냥 하죠. 5천. 그럼 여기 얼마? 2천. 여기 200-1번지. 2천. 왜냐면 200-1번지니까. 그러면 얼마냐? 1,200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얼마냐? 3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계산 빠르냐? 내가 계산을 못하니까 다른 것은 농담하지 말고 강의를 암기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에 논리가 있으니까. 이놈은 암기해요. 왜냐?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 할 때마다 헷갈려. 다른 버릇을 쓰면 헷갈려. 그리고 또 계산을 나는 거야. 적당히 이렇게 합사 있는데 학생도 또 두들겨. 알겠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1200, 1800. 그럼 이거 뭐냐? 봐봐. 우리가요, 뭐냐면, 주택임대차,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는 대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대금. 우리 희한하죠? 우리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은 건물의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은 특이하게 우리 뭐라고 해서 대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주택임대차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희한해. 이게 다른 말로 만약에 저당을 잡았다? 그럼 건물의 저당권에서만 돈 받아. 토지에다 저당 잡았다?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돈 받아. 그런데 주택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아요. 신기하게. 알겠죠?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최우선 면제가 9,500 이하에는 얼마까지? 3,200인데 이 3,200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3,200.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토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뭘 한다? 안분액을 정해서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가 뭐 꼭 뭐라고 나오냐?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에 준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와. 동시배당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3,200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만약에 토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고 건물이 만약에 1억 3천이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여기에서 반띵하면은 1,600이잖아요. 여기가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400을 받고 여기에서 1,800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격이 1억 3천이고 이건 1억이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받아간다? 3,200을 받아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지금 동시배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계산하는 게 이거야 이거. 유일하게 계산. 알죠? 그럼 이걸 계산을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포기하면 돼요. 왜냐면 문제가 딱 하나니까. 딱 하나. 지금까지 다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건 하나 계산한다 해가지고 시간을 5분, 10분 잡아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 포기해도 97.5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배당. 자, 20배당은 뭐냐? 20배당은 먼저 100번지 토지가 먼저 배당돼. 먼저 배당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을은 매각대금이 얼마죠? 매각되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매각대금을 전부 배당을 받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20배당은 전부에서 배당을 받아. 전부. 매각되면 전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네요. 그러면 100번지에서 1억 1,800, 1,200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이 사람은요, 이 을은 여기 100번지에서 얼마를 받냐? 자기 몫은 1,800이고요. 여기는 1,200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차액이 얼마? 1,200이죠. 1,200은 누구 거냐? 병 거예요. 병. 여기 800이 남죠? 800은 누구 거예요? 정 거예요. 정. 이렇게 이걸 이제 배당표라고 그래. 배당표가 되면 100번지 배당표하고 200-1번지 배당표가 따로따로 나와. 부동산이 다르니까. 그래서 1번 을 1,800. 그 다음에 2번 병 1,200 이렇게. 따로따로 배당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병은 무조건 자기 몫이 1,200이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 몫이 800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당표를 받아가는 거예요. 동시배당. 그런데 이제 20배당 따로따로 경매할 때는 따로따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로따로.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배당을 하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여기 지금 전부 배당을 받아가죠? 그러면 전부를 배당 받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봐봐. 병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아 못 받아. 저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봐봐. 여기서 보면 여기 100번지에서 3천인데 을이 지금 1,800을 받아가죠. 원래 그러면 병이 얼마를 받아가야 돼? 1,200을 받아가야 되죠. 근데 여기요. 여기 200-1번지에서 여기는 2,000인데 원래 을의 몫은 얼마다? 1,200이죠. 여기 정의 몫은 얼마다? 800이잖아. 호순이가. 그런데 먼저 이 토지가 먼저 경매가 되니까 여기에서 을이 전부를 다 가져가 버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병의 것 1,200이 없잖아요. 결국 이 몫은 누구 거죠? 병의 것 1,200인데 이 병의 것 1,200을 누가 가져가거나 마찬가지예요? 을이 가져가는 마찬가지죠. 을이 가져갔죠? 그럼 어떡하냐? 이 병은 갑이 을한테 1,200 갚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준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갑의 땅이죠? 이것도 갑의 것이고 이것도 갑의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이 갑의 것이 200-1번지가 경매가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 2,000이 나오죠? 이렇게 배당받죠? 그러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갑의 200-1번지, 200-1번지가 경매가 돼. 경매가 되면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여기 얼마가 나와? 2,000이 나오죠? 이 2,000 중에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얼마를 받고? 1,200을 받고, 나머지 800은 누가 받는다? 800은 호순이 정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을이 여기에서 1,200 받아갈 것을 자기가 대신 갚아줬다. 대신 갚아줬으니까 병이 을이 여기에서 받을 돈을 대신 받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것은 계산하는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법조문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봐봐. 먼저 100번지 땅이 경매가 되면 경매 대가에서 그 다음에 을은 전부를 배당받는다.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의 범위 안에서 대위에서 변제받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알겠죠? 거기는 강의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럼 봐봐. 이제 여러분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봐요. 이건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여기까지는 둘 다가 누구 것일 때냐? 갑의 것일 때. 그런데 이번에 땅이요. 봐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여기 봐. 갑이 있고 여기 있죠? 우리요 3천이죠? 3천.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가 갑의 것. 채무자 것이고요. 채무자. 여기가요. 여기가 병이요. 물상 보증인. 이런 물상 보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상 보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 빌려서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병이요. 이제 간단해. 봐봐. 병이 그냥 집에 왔죠. 당신한테 여보 그러면서 왜 그러죠? 오늘 나는 참 사이를 지어서 좋은 일을 하고 왔다.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왔냐? 친구 갑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쓰고 왔다. 그럼 와이프가 어때요? 밥을 딱 하다가 어때? 다 뒤집어 엎고 너 나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너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뒤집다가 밥 나가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봐도 병이 좀 이상하잖아. 기분이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제 알죠? 그런데 봐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요 3천이라고 해봐. 3천. 여기가 2천짜리 해가지고 3천 빌렸다 공동저당으로. 그런데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돼. 채무자 소유. 이렇게 하면 이러면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3천 2천인데요. 여기는 뭐가 똑같아. 저기처럼 1번 여기 을이 3천. 그래서 공동담보. 2번 병이 1,200. 여기요. 여기 1번 을이 1번 을 그래서 3천. 여기요. 2번 정 그래서 800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요. 물상 보증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채무자 갑이 빌린 돈 얼마예요? 병이 빌린 돈 얼마예요? 갑이 빌린 돈 얼마예요? 갑이 빌린 돈 얼마? 그러면 병이 빌린 돈 얼마? 갑이 빌린 돈은 3천, 을한테 3천이죠? 그 다음에 1,200. 병한테 1,200 해서 모두 4,200을 빌린 거예요. 병은 3천, 을한테 3천, 그 다음에 800 정. 여기에서 3천은 빌린 게 아니고 1,800만 원만 빌린 거예요. 자기 땅에다 2번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것은 공동담보죠. 반드시 공동담보를 쓰라고 그랬죠. 돈 누가 빌린 거야? 갑이 빌린 거지. 그럼 돈 갚을 사람 누구예요? 갑이 갚아야지. 누가 갚어? 그러니까 실제로 병이 갚아야 될 돈 얼마밖에 없어? 800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요. 이걸 모르면 지금부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갑은 자기 땅으로 얼마나 갚아야 되냐? 200을 갚아야 되고 이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돈을 얼마 갚으면 돼? 800을 갚으면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봐. 먼저 갑토지가 경매돼서 갑토지가 경매되면 얼마 나와? 먼저니까 20회당이잖아요. 얼마가 나와? 3천. 이 3천만 원을 전액을 누가 받아가? 20회당은 전액을 누가 받아가? 을이 배당받아. 을이 배당받아가. 아까는 우리가 동시배당은 어떻게 하죠? 먼저 경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돈 다 받아가면 이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쪽 것 갑의 다른 토지를 경매해서 돈을 받아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봐봐. 이 지금 후순위 저당권자,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배당받으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 병은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뭐야 이거? A라고 해야 되겠네. A. 물상 보증인 A의 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경매할 수 없죠. 이게 중요해. 이게 왜요? 내가 말했잖아요. 물상 보증인이 책임질 게 얼마라고? 800이지. 병의 1,200은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아까는 둘 다가 갑의 것이니까 갑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A는 이 을이 만약에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내가 할 수 없이 책임지지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2번 병의 것에서 1,200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러면요, 이건 내가 좀 더 설명하고 다시 할게요. 그럼 더 봐봐. 이번에는요, A께 먼저 경매됐어. A께 먼저 경매가 됐어. A 것이 먼저 경매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된 거 얼마죠? 2천. 2천 중에서 누가 전부를 가다가 을이 전액을 배당받아. 전부를 배당받고, 그럼 을은 지금 얼마가 부족해? 을은 마이너스 1000이 부족해. 마이너스 1000. 그럼 마이너스 1000이 부족하니까 을은 갑토지를 또 경매를 해. 갑토지를 또 경매하죠? 경매하면 여기서 얼마가 나와? 3000이 나오죠? 3000 중에서 얼마 받아가? 1000을 받아가. 1000을 누가 받아가? 을이 배당받아. 나머지가 얼마죠? 2000. 그럼 이 2000을 누가 가져가? 2000을 누가 가져가? 2000은 병이 가져가는가? 그렇다면 물상보증인 A가 받아가는가? 이 말이죠. 물상보증인이 가져간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왜 그런가? 이러면요, 우리가 이건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법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러면 지금요, 내가 갑이 돈을 빌렸는데, 갑이 돈을 빌렸어? 그런데 내가 물상보증인이죠? 이런 보증은 언제까지 보증이에요? 보증은 돈을 갚을 때까지, 갚기 전까지. 돈을 갚았어. 그럼 돈을 갚았어. 갑이 그럼 변제했어. 자기 돈 3천만 원 변제했어. 그러면 A는 보증인이다, 아니다? 동시 아니죠, 변제하고 돈 갚아버려. 나는 이 돈 3천만 원 때문에 보증을 쓴 거지. 병 돈 1200 때문에 보증 쓴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럼 봐. 내가 집에 왔어. 와이프한테 얘기해. 좋은 일하고 왔다. 뭐 하고 왔냐? 보증 쓰고 왔다.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 가지고 너 따로 와. 그래가지고 밀어버리죠. 밑으로. 그렇잖아요. 왜?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냥 밀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요. A가 이렇게. 그럼 A가 이제 떨고 있죠? 떨고 있는데 뭐라 하죠? 또 A가 이제 밖에 나갔다서 또 기쁜 마음, 기쁜 얼굴로 얘기하죠? 너 또 무슨 짓 했어? 물어보죠? 난 와이프가. 그럼 뭐라 하죠? 갑이 자기 돈 갚았다 가더라. 그러면 뭐라고요? 와이프가? 라면 끓여줄 테니까 안 줘. 그러죠. 왜? 나는 책임져 안 줘? 책임을 져 안 줘? 자, 그럼 봐. 먼저 갑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3천만 원을 전액을 받았어. 더 이상 나는 이제 책임져 안 줘?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보증인것을 경매를 못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가 보증이냐? 채무자 3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가 갑이 3천만 원을 갚지 못할 때만 책임을 지고 갚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고, 그럼 돈을 갚자마자 나는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이제 별개죠. 그러니까 먼저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권을 경매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잘 재수 없어가지고 물상보증인께 경매가 된 거예요. 물상보증인이. 알겠죠?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 이혼서류 도장 찍으라 하죠. 그렇잖아요. 뭐 더 이상 사표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이혼서류 도장 찍으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의뢰 것이 또 채무자까지 경매가 됐는데 채권자가 다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중에 또 2천만 원 남았네. 그런데 내 것이 얼마였죠? 그때 2천이었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나는 내 거 먼저 경매해가지고 의리받을 돈 3천 중에서 내가 2천 갚았죠? 그러면 여기 1번 의뢰에 3천 중에서 내가 2천을 갚았으니까 이제는 3천 중에서 을은 1,000만 원이 있고 내가 2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1번으로.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 땅이 경매가 되죠? 그럼 여 중에서 A가 을이 아직 못 받은 1,000만 원 받아가죠? 그러면 내가 을이 A가 2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 생각을 해봐. 아니 땅이 3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4,200을 빌렸는데 밑에 사람은 손해 봐야지 안 봐야 돼? 손해 봐야죠. 아니 땅이 3,000인데 4,200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이 사람은 손해 봐야지. 이 사람은 손해 봐야지. 그리고 내가 봐봐. 내가 의뢰 돈을 갚아줬다는 것은 그 의뢰 대신에 내가 권리를 행사한다 이 말이죠. 3천 중에서 2천을 갚으면 3분의 1은 을이고 3분의 2가 나예요. A. 먼저 경매됐다. 그럼 3분의 2가 나라고 권리가 3천 중에서. 그런데 이게 또 경매돼서 3천에 나오면 1,000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2천은 내가 가져오죠. 그럼 내가 다 먹냐? 그건 아니죠. 내가 또 누구한테 또 800을 빌렸어? 그래서 정한테 800 갚고 1,200을 내가 갚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요 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한 번 하면 더 해. 그런데 이제 저기는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냐 물상보증인것이 먼저 경매됐냐 이 말이잖아요. 이번에는 동시배당 일을 했나 안 했나 본단 말이죠. 동시배당 여기요 갑 여기 을 여기요 3천 여기요 채무자 갑의 것이 2천 여기 병의 것이 2천 이렇게. 그런데요,
이 을이요, 동시배당을 해요. 동시배당.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아가? 이 을은요, 갑의 토지에서 얼마, 병의 토지는 얼마. 동시배당하면. 2천, 2천이니까. 1500, 1500? 똑같으니까. 1500, 1500 맞아 틀려. 여기 1500. 똑같으니까 1500 맞아 틀려. 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3천만 원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예요? 누가 돈을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이 2천 다 갚아야죠. 부정한 것만큼만 1,000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배당일 때. 이건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국가고시 다 나왔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 뭐라 긴데 포기했는데 나중에 시험 치고 나니까 허무할 때가 있을 수 있어. 왜? 동시배당이면은. 채무자 거, 왜? 돈 빌린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돈 갚아야죠. 못 갚을 때 보증인이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거에서 2천만 다 빼고 보증인 거에서 1,000만 원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0배당에서, 20배당, 우리는 이거 시험에 2번 다 나왔어, 저게. 물상보증 채무자 중에서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럼 돈 갚을 사람은 누구다? 그러니까 보증인 책임자 앉아? 안 진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후소유 재산권자는 물상 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야, 상식. 채무자가 돈을 빌린 거지.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책임지는 거잖아요.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물상 보증인은 없어진다니까. 보증인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됐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와이프가 좋아해. 그렇잖아요. 채무자가 먼저 경매됐어. 그러면 돈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채무자 소유 후소유 재산권자가 물상보증,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지 후수유 권리자의 보증인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된다. 그러면 물상보증 것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가 됐어. 와이프 너랑 못 산다고 하잖아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면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겠어? 채무자 쫓아가지. 누굴 쫓아가? 왜 너 돈 안 갚았냐? 보니까 그럼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땅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와 안 받아와? 받아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되면 보증인은 그 돈 갚은 것만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됐다. 자기가 빌리고 자기가 갚았는데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소유 후손이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법이냐 이렇게 얘기해.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알겠죠? 그런데 여기 동시배당. 동시배당 항상 얘기했죠? 채무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채무자. 동시배당하죠? 채무자 거에서 뗄 때까지 다 떼. 없는 것만 물상보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죠?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